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진명여고 1학년의 이번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명여고 1학년의 정규반은 일요일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되고 5월 12일에 개강해서 7회 그리고 직후 1회 총 8회로 진행이 됩니다. 네, 우선 이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원교육 대치와 목동 고등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대치와 목동에서 모두 고등학교 내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특히 목동에서는 진명여고 외에도 목동고 또 강서고도 함께 맡고 있고 진명여고는 1, 2학년 모두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명여고의 특성을 잘 아는 강사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우선 시험 범위, 또 이번 출제 경향, 또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나누자면 교과서의 문학, 또 문법, 독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인데요. 모두 9문제로 총 27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항상 이렇게 문제 유형이 출제되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문제씩 출제가 될 것입니다. 네, 교과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적었습니다. 항상 뭐 한 단원에서 두 단원 정도는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고전시가 제막매가와 시조 3편 이게 다였고요. 좀 특징적인 것은 원래는 진명여고 2학년에 계시던 선생님이 내려와서 이제 문학사에 대해서 이제 진명여고 2학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는 1학년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국어 문법의 원리라고 하는 EBS 교재를 사용하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프린트로 진도를 나가셨죠. 그래서 이제 형태소와 품사가 출제되었는데 품사는 전 범위가 출제된 것은 아니고 시험 범위에 다 이제 출제가 된 것은 아니고 특정 이제 수식어 뭐 이런 부분은 출제되지 않고 용언, 체언 뭐 그런 부분만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고1 모의고사를 4개 지문을 출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문학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느냐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학사의 개념이 약간 시험에 녹아들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우선 시조 부분입니다. 시조 부분이 이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 전에 보기에 이제 시조의 특징을 정리해 주셨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가나다에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랑 직보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모의고사라고 해서 제가 만든 모의고사 3회분 또는 4회분을 문제로 푸는데요. 이 부분에는 이제 자체 제작 문제가 많이 들어가고 일부는 진명여고 1학년의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시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본 문제였고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봐주시면 신라의 향가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보기에서 개념을 간략하게 주셨고 이것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제막매가에 이제 적용을 할지 그 부분이 이제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직접 모의고사 2회에서 이 한가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프린트를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제막매가에서는 그래서 19체인지 8구체인지 그런 거를 이제 문제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문학사 관련한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공무도화가와 황조가는 뭐 따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셨죠. 아, 고대 시가에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넘어가셨는데 이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이제 공무도화가와 황조가의 비교 대조하는 문제를 제가 이미 우리 친구들과 문제를 풀었는데요. 직접 모의고사에 녹아들어서 얘들아 이거의 공통점이 뭐야? 이게 차이점이 뭐야?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문학에서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문법에서는 내신용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을 것 같고
아,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딱 하나 차이로 이렇게 다 선지를 구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진명여고의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시험지를 딱 펴보면 문법이 나와 있긴 하지만 문법은 맨 마지막에 풀어야 합니다. 이게 친구들이 아침에 딱 시험을 보자 보니까 이제 딱 처음에 보는 문제를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친구들이 뭐 수학 같은 것도 보면은 1번을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법 같은 경우에서는 진명여고는 특히 맨 마지막에 푸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거를 다 맞고 OMR까지 다 마킹을 한 다음에 시간 확보를 좀 30분가량 해놓고 그 다음에 문법을 풀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문제 답을 고치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치지 말고 처음 풀 때 명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이게 답일 거야.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어는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처음 풀 때 꼼꼼하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또 여기 봐주시면 항상 그렇지만 내신형 문제도 나오지만 수능형 문제도 함께 출제가 됩니다. 여기 봐주시면 이런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는, 뭐 감탄형 어미구나, 또 청유형 어미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2007년에 3월 고3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변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OX가 아니라 결합 가능, 결합 불가능 뭐 이 정도만 차이가 있고 또 순서의 차이만 있고 사실은 똑같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저는 이런 수능형 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명여고 외에 다른 학교 기출문제 또 마지막으로 진명여고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봐주시면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항상 출제 경향이 5지문이 시험 범위로 이제 제공이 되고 이 중에서 3지문이 시험 출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문제를 출제하셔서 한 지문당 3문제, 그래서 9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9문제이긴 하지만 시험 범위 자체가 4지문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4지문 모두 출제가 되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진명여고의 이 독서 영역의 출제는 항상 이런 보기형이 문제입니다. 보기형 문제가 굉장히 길고 또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모의고사 푸는 것 같다 막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시험이 끝나면 이런 건 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시험 범위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있어야 보기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지문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시험을 풀 때 이제 시간 확보가 돼서 보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OX 문제를 먼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완벽하게 뭐 파악을 했는지 숙지를 했는지를 확인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빈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빈칸 문제는 어머니들께서 또 학생들이 굉장히 놀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본다면 또 집에 가서 조금만 복습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 실제로 이 부분을 테스트로 봤을 때 틀리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정말 꼼꼼하게 수업 시간에 거의 1시간 반을 할애해서 한 지문을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관련된 외부 개념들도 함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이런 빈칸도 채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체 제작 문제를 제작을 해서 직접 모의고사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의고사로 이렇게 어휘 문제를 같이 출제를 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문제로 이번 중간고사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제 수업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1대 다의 학원식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관리는 1대1로 진행하자라는 게 제 마인드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제가 조교 선생님을 쓰지 않고 클리닉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과 정말 수업 시간에 너 이거 헷갈렸잖아 하면서 녹여들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이 질문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 채팅방이 항상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질문을 하면
제가 정말 새벽 2시죠. 새벽 2시에도 대답을 바로 해주고요. 여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해주려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 한다면 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벽 6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바로 답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친구가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소견서이고요. 네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들을 숙제에서 체크해 놨다가 개별 오답 노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틀렸던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오답을 해도 특히 문학이나 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답을 제대로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정말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그 오답이 계속 뇌를 지배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똑같은 오답을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시험 시간에 그런 부분을 또다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땡땡이를 위한 국어 오답 노트 해서 개개인별로 이런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모의고사인데요. 여기는 강서구의 이제 사진이지만 제가 1회부터 한 4회까지로 해서 자체 제작 문제 또 진명여고에 출제되었던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하나의 모의고사로 제작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전에 정말 나의 실력을 진단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아침 9시 반에 진행을 하니까요. 5월 12일에 개강하는 기말고사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